현재 고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공사례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 모의계좌 수익률 1위를 차지하신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고쇼에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진행한 이래로. 처음입니다. 네, 수익률 1위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참 안정적이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미국 증시의 하락에 따라서 이제 경계감이 좀 있었는데 이 정도 반등이면 일단 시장은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항상 강조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이제 미국 증시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만 일단 안정이 되게 되면 국내 증시는 이제 개별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시장은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미국 증시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과연 미국 증시가 여기서 더 빠지느냐 내지는 중간 바닥을 찍느냐 내지는 다시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이제 가능성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이 정도면 이제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성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미국 증시가 곧바로 급등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저는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면서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질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시나리오는 분명히 이제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곧바로 상승보다는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조심스러운 흐름이 나오고 나서 점진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의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이 나오거나 또 여전히 이제 초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기다가 일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품이 좀 사라지면서 일부 가치주 중심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 증시 하방 경직과 함께 미미한 반등 가능성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최소한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게 되면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오늘 국내 증시 보시더라도 미국 증시가 금요일로 혼주 장세에서 마감이 됐는데도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이 강세입니다. 코스닥은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지금 한국 증시는 정말 강합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국내 증시 기조가 워낙에 강해요. 정말 네. 강합니다. 시장 규조가 워낙에 강하고 대기 자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자금들에 의해서 최소한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만 보인다고 한다면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종목에 있어서는 대형주 쪽은 조금은 우리가 좀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삼성 SDI, LG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성장 여력이 큽니다. 계속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통신 관련주, SK텔레콤이라든가 KT라든가 LG 유로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이어서 대형주 중에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속도가 느립니다. 기대 수익률도 낮고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로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 성장주가 되겠죠. 그쪽을 중심으로 좀 더 보셔야 좀 더 양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이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흐름은 미국 증시를 봐야 하고 또 코스닥 시장을 노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수익률 또 1위를 달성하셨으니까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종목을 노리셨길래 달성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관심주를 리뷰해볼까요? 수익률이 좀 좋았던 종목 이스페타시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매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단기와 중장기 매매를 이제 적절하게 섞는 그런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에 좋을 때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주도주를 공략할 때는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좀 많이 지향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살아나는 상태에서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매 패턴을 매매하거나 내지는 주력으로 보는 섹터는 역시 5G, 여기다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던 섹터들이죠. 이들 종목 섹터를 중심으로 모의 계좌뿐만 아니라 실전 매매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할 때 매매는 자주 하지 않죠.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아낄 수 있고 또 차분하게 매매하기 때문에 좀 안정된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급적이면 지금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매매보다는 좋은 종목을 좀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왼쪽에 이제 노란색 선 친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요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 계좌를 통해서 매집을 들어갔던 종목이죠.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안전한 위치에서 좋은 주식을 샀다라는 부분이 제일 강점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가다가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가다가 변동성이 크면은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안전한 위치에서 충분하게 물량을 담아놓고 수익을 내면서 끌고 가게 되면 중간에 잔파동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가 이 중간에 한번 눌림이 났었습니다만 이런 구간들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그런 관점이겠죠. 네. 결국에 주도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좋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 안전한 위치에서 충분하게 물량을 잡아놓고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은 역시 5G 관련주입니다만 다층 인쇄율을 급한 16단 이상의 이제 MLB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동안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자회사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영업이 흑자를 기록했는데 자회사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던 이 회사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씩 개선됩니다. 개선이 되고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다층 인쇄 회로 기편을 중심으로 5G라든가 그다음에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전히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예요. 결국에 자회사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이 회사는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도 주가가 안 무너지고 있죠. 이 종목도 아직은 모이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겠죠.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5G 업체들, 5G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관련주의 반등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일 거고 가다가 약간의 출렁거림은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조정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수페타시스 아직도 50%가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수익은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리뷰 들어봤고요. 성공 사례 따라잡기 첫 시간에 소개해 주실 내일 공략해볼 만한 관심주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5G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반도체도 좋은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5G도 좋은 종목 많고 또 이제 2차전지 굉장히 좋은 종목 많은데 일단은 5G 쪽의 흐름 자체가 올해 하반기 쪽에서는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5G 쪽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 이미 올랐던 솔리드라든가 에스테이크라든가 서진스텐 같은 일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은 이제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광통신 말 그대로 광케이블과 그리고 광섬유를 생산한 업체예요. 이 광케이블과 광섬유는 말 그대로 이제 5G라든가 새로운 미래 통신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신 케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광섬유와 케이블을 일괄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유일의 업체예요. 그래서 앞으로 통신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바로 이 케이블과 광섬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제 5G 투자가 올해 상반기 쪽에 글로벌 코로나로 인해서 5G 투자가 이제 딜레이가 됐었고 딜레이가 된 상태에서 이 회사도 그에 따라서 광섬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줄어들다 보니까 판매 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주가도 굉장히 밀렸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이 광섬유와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겠죠. 5G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 대한 8조 규모의 대규모 수주를 단행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5G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에 따라서 광케이블과 광섬유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제품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제품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여타 5G 관련주가 올라갔을 때 거의 시세가 나지 못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요 종목에 대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광통신의 그림인데요.
여기입니다. 왼쪽 하단에 1,330원대까지 떨었던 위치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증권시 모두 폭락해서 보였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나서 진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증권시장이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이 종목도 지금 이제 4,1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죠. 네. 근데 더 이상 못 가고 지리한 횡보세가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보통 요 구간에서 이미 에이스테이크라든가 솔리드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이미 먼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토에타시도 완만하게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못 가고 옆으로 기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가다가 자, 4일 전에 주가가 이제 장대 항봉이 세워졌습니다. 3일 전에 주가가 장대 항봉이 세워졌던 부분들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됨에 따라서 광섬유에 대한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제품 판매 가격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에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강력한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 구간은 바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쉬어가는 모습이고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약간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반등 시점에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약간의 눌림이 좀 나오거나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런 종목은 조금씩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주에다가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시세 분출이 나올 때는 좀 빨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벼운 가격 전략과 또 무료 방송 고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자, 가격 전략은요. 일단 뭐 내일부터 좀 밀릴 때마다 조금씩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등치가 작은 종목이니까 비중은 좀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적당한 수준, 소량 정도만 한번 하자라는 측면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제가 6,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6,000원 정도면 일단 흐름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3,7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 종목들과 5 종목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은 오늘 4시 40분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